네, 이제 스토킹 범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무섭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같아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이 스토킹 범죄로 살인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이 스토킹 범죄가 경각심을 일으켰고요.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섬찟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토킹 범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법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이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스토킹 행위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요. 법에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런 행위도 스토킹 행위라고 그러고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만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사실 이번 이게 다항에 있는데, 다목에 있는데요. 이거 좀 당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팩스로 글자 조금씩 해가지고 일정한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뭐 보내고 이러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팩스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뭔가를 보내는 거를 반복적으로 해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목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물건을 두는 것도 사실 또 스토킹이 될 수가 있군요. 그 다음으로 마목에는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범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런 스토킹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게 스토킹 범죄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보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런 스토킹 범죄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스토킹 행위를 뭐 일회성을 했다 해서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서를 제출을 하면은 가해자나 뭐 피의자 피고인은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뭐 스토킹 범죄의 대표적인 거는 뭐 연인 사이에 헤어진 후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보고 싶다고 문자를 막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그러면은 연락 안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스토킹 범죄로 이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됐는데, 한번 어떤 사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건 번호가 2022인 걸로 봐서는 2022년에 이제 뭐 범죄이고요. 이 경우에는 200만 원의 그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사실관계를 보면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제 같은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서로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층간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9월 17일경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많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제 문서에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알고 보니 정신질환자네요. 층간소음이 어느 세대에서 발생하는지 몇 층 몇 호인지 짐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둘째고 정신질환은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각 세대에서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수회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및 지하 공동 현관문 입구 등에 부착하였고, 결국 이제 피해자가 가해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분에 뭐 이런 거를 이제 3번 붙인 거로 되어 있어요. 3번 붙였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여기 보시다시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그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스토킹 범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무섭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뭐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또는 뭐 정보통신망법에 뭐 불안감 조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자나 뭐 카카오톡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또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특히 이제 소위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은 막 보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관련해서 뭐 사건 수임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